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전기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타일 관리자를 통해서 전기 설정을 할 건데, 전기 설정은 좀 많이 복잡하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전기는 부하 계산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전류의 양에 따라서 와이어 크기도 산정할 수 있고, 케이블 트레이도 있고, 레이스웨이도 있고, 전선관도 있고, 복잡하게 많은 것들을 설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우선 부하부터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자, 부하가 뭐냐면 이 건물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전기를 사용하는 것들이 있죠. 전등이 있을 수도 있고, 콘센트에 꽂아서 쓰면 컴퓨터, 여러 가지 냉장고, 여러 가지 전열 부하들, 그 다음에 공기의 흐름을 만들 수 있는 팬이라든지 공조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고, 아니면 물의 흐름을 만들 수 있는 펌프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부하에 대한 설정들이 필요한데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 가지 냉방, 난방, 부하, 모터, 승강기, 장비, 조명 여러 가지 있는데 패턴을 먼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선 스탠다드로 들어가서, 자, 수율이 뭘까요? 수율이 뭐냐면 전기를 우리가 100을 쓴다고 가정을 했을 때 실제로 사용되는 거는 100이 아닐 수도 있어요. 동시에 사용을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사무실에 컴퓨터가 다 켜져 있지 않다던가, 아니면 어떤 건물에 어떤 층은 불이 전등이 켜져 있지 않다던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수요율 유형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 타입을 만들어 놨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객체에 따라 다른, 그 다음에 모터 및 최대 모터, 그리고 부하 합계에 따라 다른, 그 다음에 상수값. 그래서 총 4가지의 유형이 있는 거를 확인을 했고, 자, 첫 번째 거부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객체 수량에 따라 다름을 승강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1대일 때 1, 2대일 때 0.9, 3대일 때 0.9 이런 식으로 승강기가 여러 대 있어요. 근데 그게 동시 사용되지 않지만 어쨌든 대기도 해야 되고 어떤 상황이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가장 최대치로 설정을 해놓는 거죠. 그래서 객체 수량에 따라서 9대일 때는 총 73%만 적용하겠다. 7대일 때는 77%만 적용하겠다. 이런 패턴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모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모터가 멈춰 있을 때는 전기를 쓰지 않겠죠. 그런데 모터가 회전하기 시작하면 맨 처음에 회전을 하려고 했을 때 기동 전류라는 게 있는데, 그 기동 전류가 원래 나는 100이라는 힘을 쓰면 기동할 때는 125%의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125, 1.25의 최대 모터 수요율인 거죠. 그래서 그냥 일반적일 때는 1, 그 다음에 최대일 때는 1.25 이런 식으로 모터일 때는 모터 부하를 적용을 하는 거고요. 상수값을 적용을 하는 거고, 부하의 합계에 따라서라는 그 수요율은 어떤 특정한 건물 기준으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력에 사용하는 패턴인 거죠. 그래서 호텔일 때, 아니면 창고일 때, 아니면 병원일 때, 학교일 때, 그래서 총 부하량이 얼만큼이다. 그러면 거기서 거기까지는 몇 프로, 레인지 값으로 해서 적용하는 그런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상수 기준은 100%다, 95%다. 그냥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그냥 적용하는, 그러니까 분전반에 적용하는 상수율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하의 범주를 이렇게 구분해서 만들 수 있고, 부하 양을 계산을 할 때 수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 적용은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다음으로 와이어 스타일이라는 게 있는데요. 와이어 스타일은 설계할 때 이제 저희가 부하를 지정을 했잖아요. 그럼 그 부하를 그룹화시키면 하나의 회로가 돼요. 그 회로일 때 흐르는 전류량에 따라서 전선의 사이즈가 결정이 되는데, 이게 전선일 때와 케이블일 때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고,
자, 한 가지를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선은 한 가닥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상선, 그리고 중성선, 그 다음에 접지선, 그 다음에 분기된 접지선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 상선은 말 그대로 RST, 전류가 흐르는 상선이고 다시 돌아가는 중성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거기에 재료는 도체를 뜻하는 거고, 전기가 흐르는 데죠. 흐르는 게 동이냐 알루미늄이냐에 따라서 그 계산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단열재가 PVC냐 XLP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그 전선의 등급이 70도이냐 90도이냐에 따라서도 다음 단계로 업이 넘어가는 그 구분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종류별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주석이 어떤 거냐면 눈금 표식이죠. 전선을 도면에, 설계 도면에 전선을 표시하면 45도 사선으로 선이 그어지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스마트한 게 뭐냐면 전선이 몇 가닥이 들어있고 어떤 종류의 전선이 들어있냐에 따라서 이 표현되는, 그러니까 태그처럼 표현되는 이 주석이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선의 종류, 그러니까 사선인데 그냥 선으로 할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걸로 할 건지, 그 다음에 그 선의 크기가, 사선의 크기가 선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각도는 몇 도로 할 건지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각각의 거리는 얼마만큼 이격시킬 건지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귀로에 대한 설정, 그 다음에 선과 선이 설계할 때 교차되는 상황이 생기죠. 교차됐을 때 그냥 할 건지 아니면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서 넘어갈 건지 아니면 선을 끊어서 넘어갈 건지, 이 표현에 대한 설정이 있고요. 화면 표시 똑같고 이렇게 보정 기록 똑같습니다. 다음은 전기 설비 정의라는 항목을 할 건데, 전기 설비 정의는 뭐냐면, 자, 여기 헤드 MMP에서 주어진 것들을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어떤 전원을 가지고 시스템을 구성하냐에 따라서 하는 그런 구분, 아니면 용도, 간호사용이고 통신용이고 보안용이고 소방용이고 뭐 이런 통신용이고 이런 용도에 따라서도 구분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말인즉슨 내가 어떤 식으로든 도면에 표시할 때 이 시스템을 정할 건데 어떤 식으로든 정의할 수 있다. 자, 케이블 트레이를 모델링을 할 거면 설비에 대한 정의를 케이블 트레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레이스웨이를 할 거다. 그러면 레이스웨이에 대한 정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설비 정의를 한번 제가 샘플로 트레이를 하나 작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레이스웨이를 작성을 했어요. 자, 그러면 케이블 덕트를 하나를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전기 설비 정의에 놓고 새로 만들기 한 다음에 03번 케이블 덕트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03번으로 왔고, 야근은 케이블 덕트 시스템 그룹은 지금 목적, 여기에 우리가 어떤 용도를 우리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룹을. 그러면 그룹도 케이블 덕트로 지정을 하고, 시스템 유형은 케이블 트레이, 여기 시스템에서 지금 이 프로그램 내에서 구분해 준 건 일반, 그리고 전선관, 그 다음에 전원 및 조명, 그러니까 전원에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케이블 트레이,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죠. 자, 그러면 케이블 트레이라는 거를 적용을 했고요. 자, 그러면 도면층, 이 케이블 덕트를 작성했을 때 적용되는 레이어가 뭔지. 자, 근데 지금은 제가 만들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우선 적용해놓고 과목 쪽에 가서 한번 레이어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도면층 키 스타일 들어가서 전기가 2번 쪽이니까 추가 본위 덕트로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덕트 하나 만들고, 자, 덕트 생겼고, 케이블 덕트라고 해야 되네.
케이블 덕트, 그리고 이거는 케이블 덕트. 도면층은 알아서 들어갔을 거고, 도면층 덕트로 케이블 덕트. 그 다음에 색상은 녹색으로 지정을 해서 적용을 누르고요. 다시 케이블 덕트 와서 도면층 키 케이블 덕트 적용하면 이걸로 작성했을 때 레이어가 2번의 케이블 덕트로 적용이 된다. 라이즈 앤 드롭은 케이블 트레이 라이즈 앤 드롭으로 설정을 하고 화면 표시. 지금 설정을 다 했는데 라우팅 설정이 없어요. 물론 라우팅 설정은 따로 다른 곳에서 해야 되는데 라우팅 설정에 앞서서 우선 시스템 전기 설비에 대한 정의는 끝났고, 자 그러면 케이블 트레이 부품 그룹 정의를 한번 먼저 볼게요. 여기서 지금 여기서 이 제목이 뭐냐면 케이블 트레이지만 그러니까 시스템에서는 레이스웨이나 트레이나 케이블 덕트나 이거를 전부 통칭해서 케이블 트레이라고 구분을 하고 있고, 그것들에 대한 부품들이 모여있는 그룹이 뭐냐, 어떻게 구분할 거냐, 그런 정의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룹의 정의에서 하나를 새로 만들게요. 케이블 덕트라는 거를 그룹 정의를 하나 했어요. 그리고 확인. 저 앞에 건 아직 설정 안 한 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자, 그리고 여기서 작업 환경을 전기로 변환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관리에 기본 설정에 보면 케이블 트레이가 있어요. 이 케이블 트레이에 제가 레더 트레이랑 레이스웨이는 세팅을 해놨어요. 자, 그럼 케이블 덕트에 대한 세팅을, 라우팅 세팅을 한번 해볼게요. 케이블 덕트를 선택을 해놓고 라우팅. 자, 라우팅 했을 때 간격 띄우기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전반적인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있고, 자, 주소 들 때 패턴은 어떻게 할 건지, 흐름은 어떻게 할 건지, 별도의 어떤 걸 하지 않기 때문에, 자, 부품에 엘보로 할 건데, 케이블 덕트잖아요. 그러면 엘보는 케이블 트레이인데, 채널 코너 그립이냐, 덕트는 요 모양을 쓸 거니까 요 코너 그립으로 쓸 거고, 트레이는 채널 타입으로 막혀 있는 걸로, 채널 크로스로, 그 다음에 같은 데는 채널 레드샷 중심 기준으로, 디센트릭은 팬심으로, 그 다음에 T는 채널 T로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면 케이블 덕트에 대한 세팅이 끝났습니다. 이 라우팅 세팅은 스타일 관리자에서 하는 게 아니라 관리 탭에 기본 설정에서 한다. 케이블 트레이만큼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스타일 관리자로 돌아가 볼게요. 스타일 관리자에 지금 설비 정의했고 그룹 정의했죠. 자, 그 다음에 이 라이즈 드롭은 한번 설명을 했으니까 그냥 지나도록 하고요. 자, 근데 웃긴 거는 전선관은 또 여기서 정의를 해요. 전선관은. 전선관 부품 라우팅 기본 설정이에요. 이게 여기에 트레이는 그룹에 대한 정의만 하고 라우팅 설정은 기본 설정이 됐죠. 근데 전선관은 라우팅 설정을 여기서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종류를 나눠야겠죠. 자, 그러면 전선관은 스틸 전선관이니까 새로 하나 추가해서 스틸 전선관으로 설정을 하고, 스틸로 하나 생성을 했고, 그 다음에 전선관은 어떤 전선관을 쓸 건지, 나사 타입일 건지 아니면 찍어서 하는 건지, 나사의 솔벤트 용점인데 그냥 나사 타입으로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엘보는 사이즈는 10에서 63까지 적용할 수 있어요. 엘보는 나사 타입으로 엘보, T는
배관, 박스, 트랜지션도 박스죠. 이렇게 해서 전선관 라우팅의 기본 설정까지 살펴봤고요. 자, 여기 나머지 전선관의 라이즈 드롭 스타일, 그 케이블 트레이 라이즈 드롭 스타일은 케이블 덕트에 했던 부분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트레이는 사각형만 있기 때문에 사각형이 어떤 패턴으로 적용됐을 때 어떤 블록으로 적용이 되는지 세팅을 하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스타일 관리자의 전기 세팅이 끝났고요. 조금 복잡하고 어렵긴 했어요. 그렇지만 모델링 하기에 앞서서 이런 세팅들이 선행으로 이루어져야지만이 객체를 작성할 때 제대로 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다음 편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